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원장 김성덕입니다. 뭔가 항상 앞에 멘트가 똑같아서 좀 이제 얘기할 때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뼈가 약해지는 것인데, 이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 몸의 뼈의 밀도가 얼마큼까지 갔다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뼈는 자꾸 차오릅니다. 자꾸 차오르게 되는데, 그때 내가 운동을 어떻게 적당히 했는지, 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영양을 섭취를 했는지에 따라서 보통 만으로 30세, 35세가 되면은 뼈가 최대량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만들었던 뼈를 가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에 우리가 성호르몬이 뼈의 어떤 합성과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오는 시점에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생각하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뼈의 건강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더 높은 곳에서 누구는 출발할 수 있고, 그걸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더 낮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 골다공증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젊으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들은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골 밀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덱사라고 하는 검사의 도구이고, 이는 방사선이 나오는 엑스레이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70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부터는 보험에 대한 급여 처리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떤 특정 질환을 앓거나 아니면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그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빨리 급여에 대한 부분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65세, 70세보다는 건강검진으로 요즘에는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고, 이 검사의 결과물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척추뼈와 고관절을 대표적인 관절로 보고 그 부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은 정상 범위, 노란색은 골 감소증이라고 하는 부분, 빨간색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T 스코어라고 하는 T 점수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점수값이 낮으면 골다공증 이렇게 진단을 한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골다공증 유병률입니다. 아까 검사 기준이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즉 여자분들이 훨씬 골다공증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젊은 나이부터 골다공증 검사를 보험을 해줄 테니까 검사를 많이 해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에서 보면 여성분들은 68.5%가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가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에 대로 진단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증상이 있느냐인데요. 대개는 증상은 없습니다. 흔히들 외래에 오셔가지고 뭐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뼈가 약한가요, 골다공증인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되게 골다공증에 대한 증상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골절 예방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골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척추뼈나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 정도를 침상에 누워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근육도 빠지게 되고
누워 있으면서 심장이라든지 폐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욕창 같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60세 이상에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한 달가량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회복은 엄청 힘들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증상은 없지만 골절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약물적 치료, 약물 치료. 비약물적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뼈의 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건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칼슘, 비타민 D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들. 뼈는 적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단단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거는 뼈의 합성과 흡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을 치료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진단됐을 때만 하게 되는 치료이고요. 골다공증이 진단되지 않았을 때는 비약물적 치료들을 챙기게 되는 것이 골다공증을 막는 또 하나의 예방적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면 칼슘과 비타민 D, 뼈의 합성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건데요. 칼슘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식습관으로는, 보통 서구의 식습관으로는 칼슘에 대한 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식습관에서는 사실 칼슘을 충분한 정도,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충분한 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칼슘 우유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칼슘제, 영양제를 보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슘을 채우면 좋겠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햇빛을 쬐어야만 합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D를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어서 합성해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를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한 10명 중에 8명은 비타민 D가 기본 수치보다는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그만큼 현대의 생활의 패턴이 햇빛을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는 먹거나 아니면 주사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효과는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는 3개월치를 미리 한 번에 엉덩이 주사를 통해서 맞는데요. 3개월치를 한 번에 다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것이 3개월이 됐을 시점에는 다 소모되고 나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주사를 통해서 맞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물 치료를 보기 전에 한 가지의 그 개념을 한 가지만 알고 가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계속해서 지금도 파괴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두 가지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아이가 있고 뼈를 만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즉 뼈의 양을 늘리려면 뼈를 파괴하는 아이는 일을 못하게 하고 뼈를 만드는 아이는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는 게 약물 치료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뼈를 파괴되는 것을 막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특정 경우의 약물만 뼈를 생성을 촉진할 수 있게 뼈를 만드는 아이들을 자꾸 자극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파괴를 막는 약들이 조금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읽어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에스트로겐, 데노수맙 이런 부분이 있고, 뼈 생성을 촉진하는 약은 부갑상선 호르몬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생성을 촉진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로만 있고, 그게 하루에 한 번씩 자가주사, 인슐린 주사를 하는 것처럼 자가주사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거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골절이 되신 분들이 많이 뼈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취하는 하나의 골다공증 치료 방법이지 예방 목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고가이기도 하고요. 뼈 파괴를 막는 약들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에스트로겐, 데노수맙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대표적인 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을 먹어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식전에, 아침 먹기 전에 일어나서 약을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혈관에 주사를 통해서 맞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 계열의 약들인데, 이게 식전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먹고 물도 많이 먹고 30분 동안 눕지도 않고 하는 불편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약을 먹으면 보통 내가 약을 먹었을 때 100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은 3, 5 이런 정도 상당히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취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아래에 써 있는 데노수맙, 프롤리아라고 하는 상품명인데요. 아직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롤리아라고 하는 상품명이고, 이거는 피하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뚝이나 그냥 배에다가 혈관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따끔하고 한번 찌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게 6개월 동안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주사를 맞으면 내가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치료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골절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약에 저라면 데노수맙, 프롤리아를 한 번씩 맞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비타민 D 같은 주사를 같이 겸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골절이 일어난 상태다라고 하면은 데노수맘이라든지 비스포스프네이트, 이렇게 뼈를 파괴하는 거, 뼈 파괴되는 걸 막는 약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뼈 생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약들, 부갑성선, 호르몬 제제들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심화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을 이해하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내가 왜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골절 예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먹는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편하게 주사제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약 먹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텐데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주사 맞으면서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